안녕하세요. 내 변호사 박 변호사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선 변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선 변호사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이거는 공익 활동으로 하고 있는 거고, 국선 전담 변호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변호사가 선임돼야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만 70세 이상의 고령일 때,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미성년자일 때,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 못하면은 재판부에서 변호사가 꼭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선 전담 변호사들을 붙여주죠. 이분들은 이제 직업으로 그거는 하는 거고, 국선 사건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희는 이런 사선 사건들을 하다가 하나씩 이렇게 국선 변호인으로 신청을 해놓으면은 사건을 하나씩 주는 거죠. 국선 전담 변호사들은 정해져 있어요. 월급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적지 않은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건당 보수를 받는데 한 건당 30에서 4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받는 보수는 피고인이 내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에서 책정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네. 저는 국선 변호사를 했던 이유가 제가 매번 수임하는 사건들이 다양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은 내가 항상 홍보하는 분야, 뭐 성범죄면 성범죄, 제3범죄면 제3범죄 이런 것들만 하는데, 가끔 국선 사건에는 제가 정말 겹하지도 못한 어떤 다양한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좀 재미가 있었고, 물론 이제 건당 들어오는 보수도 어떻게 보면 뭐 개인적인 용돈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이 다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요. 사임 신고서를 내면 돼요. 사건이 너무 많으면은 국선 사건까지 다 케어할 수 있는 여력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차라리 빨리 사임계를 내고 이제 다른 국선 변호사가 사건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선 변호사만큼 그 사건 하나에 모든 에너지를 다 쓸 수는 없겠죠. 사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나는 무죄 주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니다, 이거 무죄 주장하면 안 된다, 그냥 무조건 그냥 죄 인정해라, 당연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의견을 다 반영을 해주되, 사선 변호사보다는 그 일 하나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기는 조금 어렵긴 하겠죠. 그렇지만 국선 변호사들 중에서도 정말 그 사선 변호사들만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편견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법연수원 때 이렇게 뭐 검찰 2달, 뭐 법원 2달, 변호사 2달 이렇게 해서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법원 실습을 할 때는 국선 사건을 한 2~3건 정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국선 사건을 할 때 사법연수생 신분으로 하는 그 국선 사건의 피고인은 3대가 덕을 쌓아야지 만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굉장한 재판부의 관용과 선처를 받는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법연수생이 이제 처음으로 하는 실습 사건이고 하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최대한의 그런 선처를 좀 해주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통 다 인정하는 사건이고, 예를 들면 뭐 음주운전, 사기 사건의 경우에도 다 인정하고 있고, 뭐 증거가 확실하고, 그렇게 뭐 정말 뛰어난 변호사가 해야 될 만큼 어려운 사건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사법연수생 시절 때 했던 그런 사건들은 좀 잊혀지진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하는 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열과 성의를 다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선처를 해줬을 수도 있는데, 의뢰인들이랑 처음으로 컨택을 하는 거였고, 누가 봐도 실은 유죄인데, 왜냐면 증거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유죄인데, 처음에 막 시작할 때에는 당사자 말을 많이 듣게 돼요. 당사자 말에 많이 휘둘리죠. 의뢰인들의 주장에. 근데 나중에 보면은 증거 기록에 그 말과 배치되는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의뢰인들은 이제 그때는 이거는 다 위조됐다, 이거는 뭐 잘못됐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막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그때는 순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의뢰인들 말에 뭐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불리해 보인다라는 말을 해주지는 못했죠. 아무래도 공익활동이고 경제적으로 자력이 없으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니까 뿌듯하죠. 어떻게 보면 누구나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사의 조력은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정말 비싼 변호사 여러 명 사서 자기를 많이 방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뭐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냥 인정을 한다든지 방어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변호사 공익 활동을 하면서 국선 변호를 할 때 이게 제가 수임한 사건이 아니라든지 보수가 적다든지 하는 이유로 좀 소홀히 하지는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 사건을 하면 뿌듯하죠. 오늘은 국선 변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국선 변호 사건은요, 국선 전담 변호사의 얘기가 아니라 개인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가끔씩 하고 있는 공익 활동으로서의 국선 변호 사건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선 변호인이 선정됐다고 해서 내가 재판을 제대로 잘 준비를 하지는 못할까, 내 방어권을 잘 행사를 하지는 못할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변호인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재판부에서도 범죄가 충분히 증명이 안 되었으면 당연히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를 믿으셔야 되고 또 변호사를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